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민수와 서연은 여름 끝자락, 오랜만에 모인 동창들과 즐겁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모임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밤이 깊자 서울로 돌아갈 길이 막막해졌죠. 민수는 술 때문에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고 서연은 초보라 고속도로 주행은 꿈도 못 꿨죠. 빈방을 찾기 위해 어플을 뒤졌지만 주말이라 하나같이 만실이라는 알림만 돌아왔어요. 지친 두 사람의 눈앞에 마지막으로 뜬 건 낮은 평점과 불길한 후기를 달고 있는 외딴 산속 숙소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두 사람을 서서히 몰아세웠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희미한 가로등조차 없는 길 위로 낡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래 방치된 듯한 벽은 칠이 벗겨지고 유리창은 금이가 있었죠. 계단의 드리운 이끼와 눅눅한 공기는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서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민수의 팔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기 뭔가 이상해. 나 무서워.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붙잡았어요. 억지로 마음을 다잡은 채 211호라는 문을 열었을 때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방 안은 희미한 전등 불빛조차 제 역할을 못하고 구석마다 그림자가 엉켜 있었어요. 서연은 원래도 어두움을 극도로 무서워했기에 민수는 서둘러 불을 켰지만 여전히 공기는 눅눅했고 벽 틈에서 새어나온 냉기마저 느껴졌어요. 나 먼저 씻을게. 민수가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자 따뜻한 물줄기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잠시 후 갑자기 불이 꺼지고 물소리만 공간을 채웠어요. 깜짝 놀라 서연의 장난인가 싶어 이름을 불렀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불길한 정적 속에서 민수는 서둘러 씻고 밖으로 나왔죠. 거실은 더욱 음습했어요.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창밖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음산하게 출렁였죠.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의 실루엣만이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보였어요. 민수는 다가가며 불을 왜 끄고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아내의 평소 목소리가 아닌 낮고 거칠며 섬뜩한 말투였어요. 내가 뭔데 켜라 말아야? 누나를 확 뽑아버릴까? 그 순간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평생 다정하고 온화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죠. 불빛 대신 방 안을 메운 건 싸늘한 위협감이었어요. 민수는 어깨를 흔들며 서연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연은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며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낯선 기운이 그녀를 뒤덮은 듯 눈빛은 흔들리고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죠. 순간 안방에서 다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야, 들어와.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여운이 섞여 있었어요. 주저하며 들어서자 들린 속삭임은 더욱 섬뜩했어요. 준아, 내가 불러야 내가 움직이지. 햇볕속까지 서늘해진 민수는 아내를 붙잡으며 흔들었지만 서연의 눈동자엔 텅 빈 어둠만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늘 다정했던 아내가 낯선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그는 애써 현실이라 부정하려 했지만 눈앞의 서연은 다른 존재에 조종당하는 듯했어요. 침대 머리맡에 앉은 그녀는 불을 켜려는 민수를 노려보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댔어요. 불 끄라 했잖아. 당장 꺼. 민수는 숨이 막혔고 마치 낡은 숙소 전체가 어둠에 동조하듯 불빛을 삼키려는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며 손끝이 떨려왔죠. 민수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냉정한 기운만이 드리워져 있었죠. 순간 그녀가 몸을 부르르 떨며 다시 속삭였어요. 내가 움직이지. 내가 부르면 그 음성은 서연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빙의된 듯한 차가운 울림이었어요.
민수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머리가 갈라져. 제발 손 치워. 민수는 더 이상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겁에 질린 민수는 서연을 끌고 방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낯선 기운에 잠식된 듯 무겁게 버텼어요. 내가 사라지면 되잖아. 내 눈앞에서 꺼지면 되잖아. 그녀는 울부짖으며 민수를 밀쳤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얼어붙었죠. 민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느낌에 서둘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다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불러. 그럼 내가 움직이지. 어둠은 점점 두 사람을 감싸며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결국 민수는 서연을 강제로 부축해 방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복도는 긴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고 낡은 형광등이 깜박이며 불안한 빛을 흘렸죠. 서연은 비몽사몽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걸었고 눈빛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민수는 똑바로 걷지 못하는 그녀를 붙잡으며 차라리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서연은 계속 눌린 듯 머리가 아파 빨리 눕고 싶어라고 중얼거렸죠. 민수의 손끝은 얼어붙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겨우 객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민수는 두려움에 화장실, 거실, 주방, 안방의 모든 불을 켜두었어요. 방은 밝아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고 그림자는 여전히 기묘하게 꿈틀거렸죠.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나까지 무서워져. 민수는 애써 괜찮다며 달랬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결국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 피곤에 겨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어둠은 그 순간조차 놓아주지 않았어요. 깜빡 잠이 든 민수는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어요. 방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캄캄했고 형광등조차 꺼져 있었죠. 급히 휴대폰 플래시를 켜자 빗줄기가 벽을 따라 흔들렸어요. 서연아, 어디 있어? 부르며 주변을 살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순간 어둠 속에서 들려온 건 낮게 깔린 아내의 목소리였죠. 여기 있지. 너도 보이지? 빛이 닿은 거실 한가운데 서연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다른 그림자가 겹쳐진 것 같았어요. 민수는 다급히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차갑게 웃으며 입술을 떨었어요. 끄라니까 왜 자꾸 불을 켜? 목소리는 분명 서연의 입에서 나왔지만 억양은 완전히 다른 존재의 것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날카롭게 빛나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 부엌 서랍에 있던 칼이었죠. 민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칼끝은 빛에 반사되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서연의 눈빛은 낯선 저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지은아, 제발 그거 내려놔. 민수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속삭였어요. 내가 먼저 죽일까? 아니면 내가 불러줄래? 공허하게 번뜩이는 눈동자와 낮은 속삭임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수의 등골은 얼어붙었고 두 다리는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칼을 든 그녀가 한 발 한 발 다가올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으며 숨조차 쉬기 힘들어졌어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칼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어요. 정신 차려. 제발. 필사적인 외침에도 서연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낮게 웃었죠. 불러. 그래야 내가 움직이지. 그 말은 다시금 민수의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손끝에 닿은 차가운 칼날의 감촉은 현실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민수는 힘겹게 손목을 붙잡았지만 서연은 낯선 힘에 지배된 듯 더 거칠게 저항했어요. 잠시 몸부림을 치던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이 눌려 TV가 번쩍 켜졌어요. 환한 화면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서연의 몸이 순간 움찔했어요. 공허했던 눈빛이 흔들리며 그녀의 호흡이 거칠게 바뀌었죠. 자기야, 나 왜 이래? 무서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에 민수는 칼을 힘껏 빼앗아 멀리 던졌어요.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으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때까지도 어둠은 등을 밟고 쫓아오는 듯했어요. 두 사람은 정신없이 숙소 복도를 빠져나와 차에 몸을 실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흐릿한 눈빛으로 떨며 중얼거렸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뭔가가 안에서 웃어 민수는 차 키를 꽉 쥐고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자 마치 숙소 전체가 분노하듯 창문이 덜컹거리며 진동했죠. 급히 도로로 빠져나와 산길을 내려갈 때까지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어둠이 따라붙는 듯 100m 너머로 숙소가 점점 작아졌어요. 한참을 달려 도로 위에 불빛이 보이자 민수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어요. 휴게소에 도착하자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 그때부터 머리가 계속 깨질 것 같았어. 불이 꺼지자 정신이 흐려지고 낯선 여자가 웃으면서 다 죽이라고 속삭였어. 그녀의 고백에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단순한 피곤이나 환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섬뜩한 경험이었죠. 서연은 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눈동자가 하얀 여자가 있었어. 계속 나를 조종하려 했어? 나는 안 된다고 버텼는데 어느 순간 기억이 끊겼어. 민수는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계속 웃었어. 내가 움직이면 내가 죽는다고 했어. 서연의 고백은 차 안의 공기를 서늘하게 얼려버렸어요. 민수는 이를 악물며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귓가에 각인된 듯 떨림은 가시지 않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차 안에는 라디오 음악조차 흐르지 않았고 두 사람의 심장 박동만이 공간을 채웠죠.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서연은 뒷좌석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지만 여전히 몸은 부르르 떨렸어요. 불빛이 보일 때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지만 창밖 어둠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따라오는 듯한 불안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뒤 민수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숙소 예약 어플을 다시 켰어요. 낮은 평점이 떠올라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죠. 리뷰 창을 열자 섬뜩한 글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산속이라 뷰는 좋지만 밤새 가위에 눌렸어요. 전등이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김인수는 손끝이 저려왔어요. 자신들이 겪은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민수는 새벽 내내 휴대폰 화면을 붙잡고 다른 후기들을 읽었어요. 밤마다 복도에서 여자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면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비슷한 증언들이 줄줄이 쏟아졌죠. 단순한 소문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특히 방 안에서 눈동자가 하얀 여자가 웃고 있었다는 글꼴을 본 순간 민수의 심장은 멎는 듯 했어요. 서연이 방금 전 털어놓은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무렵 서연은 지쳐 잠이 들었어요. 민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렸죠. 결혼 이후 늘 곁에서 웃어주던 사람이 단 몇 시간 사이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변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다시 불이 꺼진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그는 전등 스위치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 켜둔 불빛은 희미했지만 그나마 안전을 보장해주는 마지막 울타리처럼 느껴졌죠.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떨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창문 너머 산속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소리 대신 마치 누군가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는 순간 등골을 훑고 지나가는 소름에 몸을 움찔했어요. 설마 아직 여기까지 따라온 건 아니겠지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어젯밤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눈꺼풀은 다시 무겁게 떨려왔어요. 서연은 잠결에도 몸을 뒤척이며 힘들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따금 꿈속에서 무언가와 싸우듯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고 미간은 깊게 찡그려져 있었어요. 민수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 낡은 숙소에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를 정체 모를 무언가가 두 사람을 붙잡으려 할 거란 불안이 꿈틀거렸어요. 날이 완전히 밝자 민수는 차키를 움켜쥐었어요. 오늘 안으로 모든 짐을 정리해 이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수는 창문을 꼭 닫고 다시 한번 모든 전등을 확인했죠. 전깃불이 켜진 방 안은 안전해 보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불빛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어둠이 찾아올 거라는 거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의 속삭임은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흩어졌고 두려움은 여전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